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대부분 다 올랐죠. 홍콩이 좀 유난하게 올라갔고 그 외 국가들도 웬만하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강했던 일본이 좀 주춤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증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향후에 FMC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 올릴 거냐, 0.25냐, 0.50이냐, 사실 별 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긴축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성적에 따라서 조금 더 등락이 나올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금리 인상 막바 있다라는 기대감에 국채 금리와 달러는 내려가고 경기 침체 우려 완화되면서 유가는 올라가고 이런 구도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4분기 저점 이후에 주요국 증시 상승률 보니까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대만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기술주들이 글로벌 증시에 주도했다. 이게 한번 차트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이슈를 보면 이제 어닝 시즌 미국에서 시작이 됐죠.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 전년 대비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다만 이제 미국 기업들의 특성상, 미국 어닝 시즌의 특성상 70%는 예상치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FMC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블랙아웃 구간 연준 인사들 발언은 이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매파 메시지 많이 내놓던 블러드가 8월 중순에 사임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매파적인 메시지도 향후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FMC 앞두고 조금 겁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지금 증시에 좀 차별화 장세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뭐 투자자들이 지수는 좋은데 내 거는 이상하네 뭐 이렇게 느끼는 투자들이 많은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 6조 원 자금 지원한다라는 보도 이후에 매도 일변도에서 종목 장세가 좀 세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자주 언급드리지만 반등장과 상승장은 다르다. 폭락한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는 반등장이 있지만 지금은 종목이 골라가는 전형적인 상승장 패턴이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어닝 시즌 시작돼서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실제 막대로 되어 있는 게 예상치거든요. 동그라미가 항상 위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어닝 시즌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항상 더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주식시장에는 이것도 대부분 투자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그냥 대체로 중립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냈던 게 물가지표. 이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둘 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는 한 번 더 올리면 끝날 것 같다. 근데 이후에 이제 추가 인상보다는 이제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는 건데 그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후부터는 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인하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도 뭐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물가가 막 급격하게 튕겨 올라가지 않는 한 주식시장에 뭐 대단한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그냥 중립 정도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추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14,00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최고치까지 지금 한 2,000포인트 남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기술주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이제 이거는 향후에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 여부는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보다 이제 우리 지표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지표는 이게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인데 제가 지난주에 20주선 깼다. 20주선까지 내려왔는데 20주선이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다. 깨면 튕겨서 올라가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시키는 패턴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20주선 터치하고 지난주에 또 양봉 나오고 이런 형태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차트적으로만 보면 한 2700포인트까지는 도전해 볼 만도 하죠. 근데 또 일정이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는 어디까지 갈 것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가 됐다. 이게 좀 의미가 있고요. 삼성전자 주봉입니다. 지난주에 역시 제가 200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200주선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넉넉하게 이거를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65,000원까지 빠질지도 모른다. 저거 복원이 안 되면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 선에서 바로 또 양봉으로 돌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기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장기 차트로 볼 때 200주선만 딱, 이게 달러 차트예요. 참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삼성전자 달러 차트인데 200주선을 깰 정도로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되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장기 상승이 나왔어요. 완전히 깨지고 장기 상승 나오고, 깨지고 장기 상승 나오고, 완전히 금융위기 때 깨지고 장기 상승 나오고, 깨지고 또 장기 상승 나오고. 그러니까 이 선을 깨면 항상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단기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이클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 200주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이게 복원이 된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복원이 된 거라면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장이 온다라고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달러 차트상 중요한 위치고요. 지난주 주요 종목 보면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요 종목 중에서는 오랜만에 가장 강하게 올라갔고, 잘 보면 빅테크보다 이제 JP모건이라든가 캐터필러라든가 뭐 폴러 알프로렌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고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빅테크에서 종목들이 좀 분산되기 시작한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온 게 좀 특징이었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포스코, 카카오, 삼성중공업이 지수보다 좀 강했죠. 그러니까 배 만드는 삼성중공업, 거기에 이제 철판 공급하는 포스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실어 날르는 해운주, 그러니까 요 구도가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그대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강했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기업들이 지난주 주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고정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살아났고, 낙폭 과대였던 통신 장비가 좀 올라간 게 특징이었고,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는 저렇게 됐지만 저 정도밖에 못 올랐지만 HBM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은 뭐 그야말로 폭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 코스닥의 어떤 특징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 3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했는데, 제가 4주 연속은 이때 이제 작년도 9월 이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4주차도 뭐 몇억, 몇십억 수준이었기 때문에 3주차 이후에 이제 매도가 잘 안 나왔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연속 매도는 웬만하면 3주로 마무리하는 그런 패턴이 또 재현이 됐죠.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글로벌 증시 자금에서 아시아 국가들 매매한 걸 보니까 이제 인도 매수한 거 외에는 이제 대만 팔았고, 나머지는 좀 그렇게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머징 시장의 자금은 다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8억 달러 정도 유입이 돼서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펀드 쪽에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상 외국인들의 뭐 대대적인 이탈 가능성은 사실상 낮아 보입니다. 이거 뭐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 차트로 보는 건데, 이게 오히려 뭐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 자금 동향은 현재로서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개의 부류에만 거의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죠. 전체 순매수 금액이 1조 1천억인데 한 70% 가까이를 반도체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전히 자동차, 현대차, 기아, 모비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조선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차, 조. 요 세 개가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중심에 있고요. 기관은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되게 세게 사서 금융투자가 매수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들이 다 오른쪽에 포진해 있거든요. 순매수 쪽에. 그래서 기관 쪽에 코스피 매수는 조금 의미를 두면서 해석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좀 골라서,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좀 고르게 싹 담아간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골라서 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비엠은 매수 쪽에 없었고, 이제 나머지 그 외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근데 PNT하고 LNF가 좀 매수 강도가 셌죠. 그다음에 기관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STI라는 종목이 순매수 1위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STI를 되게 많이 담았는데 그 아래로 보면 뭐 인텍플러스도 그렇고 제오스도 그렇고 미코나 ISC도 그렇고 이게 이제 HBM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들에 좀 집중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HBM, 그러니까 반도체, HBM 이렇게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고, 그 외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유의 기업들을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기관은 뭐 한마디로 보면 그냥 반도체, 그 중에서도 HBM에 집중을 했구나, 이게 이제 좀 지난주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보면
빅테크 실적 발표 시작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 그건 제가 아까 이제 차트를 보여드려서 예상치 상회하는 비율이 좀 높다라는 게 이제 특징. 그 다음에 이제 FMC 앞두고서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왔는데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중을 하는 패턴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조금 양념으로 놓고 이런 구도였는데, 지금 매수 업종이 조금 다양해질 듯한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상하게 많다.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역대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매도가 쌓여서 이게 반대 에너지로 작용을 하면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대 에너지로 실제로 작동을 했죠. 근데 이게 매수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많은 여력이 남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지 외국인들 선물 동향은 데일리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메인은 그냥 반도체하고 조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상으로는 한두 개 정도가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또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환율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마무리로 하려고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아, 금리 인상 안 하니까 달러가 빠지는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달러 움직임하고 미국의 CPI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미국이 어느 정도 활용했다라고 보거든요. 환율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수입 물가를 떨어뜨리게 하는 방법은 환율이 떨어지면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달러 강세.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돼버리면 수입해오는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도 달러 강세를 유발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2016년 이후, 그 이전까지는 좀 꼭 그랬던 건 아닌데 2016년 이후를 보면 달러 움직임하고 미국의 물가 지표하고 좀 같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도 강했다가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물가가 다시 튕겨 올라가지 않는 한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갖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치솟을 가능성보다는 완만하게 내려가거나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매수할 기반이 갖춰져 있거나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왕창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놓은 상태에서 이 구도 자체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나치게 뭐 노이즈에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좀 종목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 놓은 누적된 업종, 그다음에 기관이 그 안에서 종목 장세 펼치고 있는 종목들이 뭐가 되고 또 새롭게 뭐가 나오는지 여기에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